친일 국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한미일 해상 군사 훈련은 과거에도 했던 거거든요. 5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주도 남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동해 쪽으로 좀 올라왔다. 이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선동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 우길기가 이미 걸렸었어요. 일본이 군사력을 통해서 독도를 가져간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 망상이라고 보고 지금 선진국이에요. 군사력 6위거든요. 지금 해방된 지 몇 년째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굉장히 태국 죽창가 수준이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 빙의에 대한 대비로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친일 국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사실 한미일 해상 군사 훈련은 과거에도 했던 거거든요. 5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주도 남방이었거든요. 민주인 정부 때도 했던 거죠. 제주도 남방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동해 쪽으로 좀 올라왔다. 이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해 쪽으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거든요. 예컨대 앞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을 한다라고 쳐도 그러니까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면 뒤에서 때리게 돼요. 이러려면 이제 대잠 그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잠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 대잠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미국하고 다 일본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섬이다 보니까 해군력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막으려면 우리만의 힘 가지고 힘들고 같이 막아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낡은 민족주의 틀에다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한반도에 다시 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정치적인 선동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 우길기가 이미 걸렸었어요. DJ 때도 걸렸었고요. 관함식 때 그냥 일본 군함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우길기 들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좀 더 가깝게는 2007년 6월에 노무현 정권 때죠. 그때 일본의 구축함 2대가 부산항에 입항했었고 우길기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9월에는 아예 일본 군함이 이제 우길기를 달고 인천에까지 개물포항에 강제 개항에. 교수님 잠시만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일본 해군은 우길기를 항상 개항을 합니까? 그렇죠. 일본 해군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땐 자꾸 나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상징이긴 하죠. 왜냐하면 식민지 시절에 늘 봤던 그 깃발이고 그 제국주의적 침략의 상징이기 때문에 늘 봤던 깃발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나치 깃발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우리가 그때와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10차례 그 관함식을 할 때까지도 계속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또 무슨 교수님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 그런 분이 시비를 거니까 그 대중들이 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때 일본이 이제 관함식에 참석을 안 해버렸죠.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계속 문제가 된 거거든요. 교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일 국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동해상에서 185km의 공해상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응하는. 자, 독도 야욕, 독도 침탈에 일본의 그 야욕을 그대로 허용한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가져갑니까? 도저히 군사적 방법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본 해군력이 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상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과거의 피해 의식이에요. 과거의 피해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에요. 근데 국방력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전 세계 국방력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군사력 6위거든요. 대한민국이요. 바로 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5위가 우리가 6위인데 거기서 우리가 뭘 빠졌냐면 북한 군사력은 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일본은 우리가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싸움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군사력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번 합동훈련은 독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독도하고 상관없죠. 뭐랑 전혀 상관이 상관이 없는 뭐냐 거죠. 아마 예. 대자만 훈련일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쏠 때 예. 시그널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국이 갖고 있는 뭐 정보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 예.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서쪽에 있잖아요. 쏘면 우리가 조금 더 몇 초라도 더 빨리 포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라도 자기들이 빨리 받으면은 아무래도 방어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소미아였던 그것 거죠. 때문에 한일 간 군사 정보 요구하는 건데 공유를 했던 것이고. 그걸 또 안 해줄 건 또 뭔가 이런 생각도 예. 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공격하려면 최소한 공격자가 수비자의 병력의 3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국경에 맞닿아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인 네.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상륙을 해? 일본군 상륙하면 예. 바로 전멸입니다. 내가 볼 때는. 게다가 교수님 생각할 때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오면 북한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일본의 적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뭐 일본이 군사력을 통해서 독도를 가져간다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 망상이라고 보고 예. 또는 뭐냐면 전쟁을 봐도 한국은 이미 현대전을 거쳤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예. 베트남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 예.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전쟁이 났을 때 명분이잖아요. 음. 명분에서 우리가 앞서잖아요. 우리가 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 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군들은 왜 싸우는지 아는데 아하. 러시아 군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거든요. 예. 왜 왔냐 했더니 훈련한다 해서 왔는데 보니까 아하. 여기 우크라이나더라.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맨날 냉장고나 훔쳐가고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나 징집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의 평화 역량을 우리가 또 과소한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자꾸 일본이 저 헌법을 개헌해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찬송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건 뭐냐면 자위대가 지금 헌법에 규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지위라도 갖게 해달라. 그 명기하는 데는 찬성하는 사람이 높은데 예.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면 교전권이거든요. 즉 예.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예요. 아.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 여론조사를 하면 전쟁이 난다면 참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80%의 젊은이들이 난 참전 안 한다. 러시아에서 지금 봤죠. 예. 징집령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모병제인데 여기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징집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정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예. 푸틴이야 그냥 강제로 짓누르니까 되지만 일본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 피해 의식이 네. 너무 망상에 가깝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고 노 일본 이런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네. 6.25 때 사실 일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라는. 아하. 일본이 사실 군수 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도 북한에 막는 방어력 중에 상당 부분이 예. 오키나와에 있단 말이죠. 아하, 오키나와가 미군 기지입니다. 괌이잖아요. 예. 괌하고 오키나와란 말이죠. 미군 기지가. 그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병참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이긴 거지.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다 싫어해요. 네. 그걸 일본에서 다 생산한 거거든요. 그 덕분에 일본이 경제 발전한 거고. 그런데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외교 안보 문제는 냉철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명분 예. 몇 개 가지고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예. 됩니다. 교수님 이 대목에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예.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위대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미일 동맹이 있어요. 예. 근데 일한 동맹은 없는 거. 한일 동맹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은 이게 좀 힘들거든요. 우리는 별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뭐가 걸려 있냐면 러시아하고는 지금 뿌릴 열도가 문제가 걸려 있고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맹이 돼버리면. 자, 동맹이 돼버리면.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북한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미국만 가져도 충분하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비대칭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까지는 필요가 좀 없고 내가 예.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협력은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지금 새로운 냉전 체제가 지금 하나의 국제 질서로 굳어가고 있어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흐름이 굉장히
뚜렷해졌죠. 그럼요. 네. 한편으로 러시아가 있고 예. 중국이 있고 거기 북한이 있고 예. 이란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음. 여기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예. 미국은 나토를 갖다가 태평양까지 연장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나토 정상회담 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토, 미국, 나토, 그다음에 태평양 쪽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예. 쉽게 말하면 대륙 세력이 내려오라는 걸 해양 세력이 지금 커버하는 이런 양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 이런 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혼자서 중간에서 뭐랄까 뭐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본과도 군사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예. 그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다만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뭐랄까 반감 같은 걸 있고 예. 특히 독도 영유권, 그다음 역사 문제, 독도 영유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레이더 조사 문제, 예. 여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예, 나가야 교수님 많은 교포분들이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뉴욕, LA, 시카고에 있는 교포분들, 호주 교포분들도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미 동맹만 하면 되지 일본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일본 쏙 빼고 한미만 동해상에서 훈련하고 미국에게 일본은 빼고 미국 우리만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이유 그걸 첫째는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예. 두 번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하. 첫 번째 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네. 지금 미국이 사실상 힘에 붙여요 지금. 아하.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기에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했던 역할의 일부를 일본한테 더 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한미일 동맹이 되면 사실 우리가 미국이 제일 위고 그 밑에 예. 일본이고 그 밑에 우리가 하는 하위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힘들어. 어. 그러니까 이제 했던 걸 일본이 좀 나를 거들게 좀 해줘. 끼워넣자.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예. 우리가 뭐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그들이 그러는데. 자, 바꿔놓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죠. 교수님 미국이 이러는 게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 니들이 먹어 이 가스라 테프트 그 내용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아하. 먹어요? 가능한 소리를 해야지. 예. 사실 일본은 지금 지는 애고 우리는 지금 뜨는 애고 네. 군사력도 사실상 내가 볼 때 내실은 우리가 더 세다라고 보거든요. 예. 해군력이 그쪽이 강하죠. 왜냐하면 예. 우리는 섬이고 우리는 주로 이제 북한을 방어했기 때문에 해군력이 좀 비대칭적으로 발전 군사력이 예. 육군이 주로 비대칭적으로 발전 그렇죠. 그런 네. 문제지. 예. 일본하고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저희가 되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자꾸 그 과거에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낡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오케이 하겠는데 예. 그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 문화 개방하면 다 먹힌다. 근데 지금 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먹혔습니까? 하하. 안 먹혔잖아요. 오히려 일본 사람 예. 넷플릭스 한국 거 보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 그 일본을 무조건 노저팬 이러면 물론 뭐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 그럼 여행을 가서도 안 되고 아예 일본하고는 절대로 교류해서도 안 되고 아예 절단을 내야 된다는 말인데 너무 그건 지나친 민족주의죠. 예. 쓸데없는 그 민족주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민족주의고 이미 그게 한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예. 지금 해방된 지 몇 년째입니까? 예. 거의 뭐 70 몇 년째인데 예. 아직까지도 이런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결국 죽창가 수준이잖아요.